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지금은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전 저희 남편을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 엄청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진짜로 살아있는 악마나 다름없는 인간을 만나 제 인생을 망칠 뻔했으니까요. 전 사실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전 예비 남편 말이에요. 전 예비 남편은 저희 집이 잘 산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저에게 접근해 저희 아빠 재산을 뜯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저희 아빠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모면하며 그 악마 같은 예비 남편을 혼내줄 수 있었지만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인지 이제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비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특별한 계기는 없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대기업에 취직해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책을 좋아해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예비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서로 가치관과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 자연스레 잘 어울리게 되었어요. 게다가 예비 남편과 저는 취미도 비슷해서 따로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연스레 서로 친해지게 되었죠. 더욱이 예비 남편이 저를 만날 때면 항상 배려를 해주어서 저는 항상 예비 남편과 만나는 시간이 즐겁게 기다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뜸 예비 남편이 저에게 고백을 해왔던 겁니다. 채원 씨, 제가 중요하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지금 만나거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만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동호 씨도 봐서 아시잖아요. 저 지금 만나는 사람 없다는 거.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건 아니고 저 사실 채원 씨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친구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채원 씨보다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원 씨 만날수록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앞으로 살면서 채원 씨만큼 좋은 여자 만나기 어려울 것도 같고요. 채원 씨, 저희 친구 말고 다른 거예요. 우리 남자 대 여자로 만나요. 네? 동호 씨, 지금 저한테 농담하시는 거죠? 저도 동호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갑자기 고백이라니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진짜 채원 씨한테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딱 3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깔끔하게 채원 씨 포기할 테니까. 그러나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정말로 한순간이더라고요. 솔직히 예비 남편의 고백에 저도 모르게 제가 마음을 열면서 저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람의 조건보다 성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예비 남편이 저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 2년쯤 사귀었을까?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비 남편은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예비 남편의 삶의 중심이 저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저에게 헌신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반해 제가 예비 남편과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거지만요. 게다가 예비 시모마저도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예비 남편은 예비 시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셨는데 예비 시모는 저를 보면 공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많이 예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 왔어? 친구들한테 우리 예비 며느리가 대기업 다닌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말년에 채원이 너처럼 착하고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는 건지. 요즘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니까. 당연하지. 이 세상에 우리 채원이만큼 예쁘고 좋은 여자는 없을 거라고. 그런데 엄마 배는 원래 안 먹어도 늘 나와 있지 않았어? 엄마, 그거 비만이야. 뭐라고 이 녀석이 지 엄마를 놀리고 있어. 너 채훈이 앞에서 혼 좀 나볼래?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농담한 거라고. 예비시댁에 가면 늘 장난치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를 보면서 전 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늘 자상하신 예비 시모를 보며 저도 예비 남편과 결혼해 한 가족이 되면 아무런 고부갈등 없이 예비 시모와도 잘 지낼 것 같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를 언제나 살뜰히 챙겨주시는 예비 시모를 보며 저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전화로 안부 인사도 드리게 되었죠. 어머니, 저예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 명절 때 동호 씨랑 인사드리러 간다고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사회생활하느라 바쁠 텐데 무슨 인사까지 와. 나한테는 인사하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동안 회사 생활하느라고 바빴을 텐데 명절에는 푹 쉬어라. 우리야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보면 되는 거잖니? 채원이 너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동호만 잘 만나면 되는 거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저 어머니 얼굴도 보고 싶고 이미 어머니 드리려고 명절 선물도 사놔서 만나서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저 어머니 댁에 가도 되는 거죠? 내 선물까지 사놨다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러면 우리 예비 며느리가 놔주려고 선물도 사놨다는데 당연히 봐야지. 그러면 내가 채은이 네가 좋아하는 음식들 잔뜩 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때 보자. 어떤 선물인지 너무 기대가 되는구나. 역시 대기업 다니는 능력 있는 예비 며느리는 달라도 뭐고 다르다니까. 네, 어머니. 그러면 그때 봬요. 그렇게 저는 명절날 예비시댁을 방문하게 되었고 제 선물에 예비시모는 정말 많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저희는 날짜를 잡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이미 결혼 약속도 했고 부모님들도 사람 조건보다는 두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별로 고민할 게 없었거든요. 게다가 예비 남편이 저와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해서 결혼식을 빠르게 진행하게 되면서 상견례도 하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전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비 남편과 저희 부모님이 만나는 상견례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그 상견례장에서 제 인생에서 상상치도 못한 최악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사실 예비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가 자기 집처럼 평범한 집안 딸인 줄 알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저희 아빠는 제법 잘 나가는 중소기업 회사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잘 사는 편이었고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잘 사는 거로 잘났다거나 특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길 저희 아빠는 운이 좋아서 사업에 성공해서 잘 살게 된 것뿐이고 사람은 가진 것보다 항상 마음 안에 지니고 있는 성품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사람의 형편이나 직업이 어떠하든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저도 저희 집이 잘 산다는 걸 밖에 나가서는 티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하면 주변에 저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나쁜 마음을 먹은 이들이 있기 마련이니 늘 경계해야 한다고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셨고요. 사실 저희 아빠도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한테 몇 번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그 위기를 모면하며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에게는 평범하다고 볼 수 없는 조금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사람 관상을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관상을 공부해서 사람 관상을 잘 본다기보다는 아빠가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시느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알아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감이 소름 돋게 아주 좋으셨거든요. 딱 그 사람만 봐도 눈빛이나 하는 행동, 풍겨나오는 분위기만으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금세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할 뻔했을 때도 무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제가 중학교 때의 일인데 어느 날 아빠 친구가 본인이 아는 친한 형이라며 아빠에게 소개를 시켜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분의 친한 형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한두 번 본 사이면 모르겠는데 친구분이 아빠랑 막역한 사이였고 믿을 만한 친구라서 친구분 말을 믿고 친구분의 친한 형이 한다는 사업의 사업 제안서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정말로 괜찮으면 사업을 투자해볼까 해서요. 그런데 아빠가 본 사업 제안서는 정말 훌륭했고 흠잡을 데가 없어서 그대로만 진행만 된다면 괜찮은 사업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분의 아는 형이라는 사람의 느낌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볼 때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빛이나 풍기는 기운도 그렇고 만날 때마다 기분도 불쾌하고 영 찜찜한 것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빠는 친구분의 아는 형이라는 사람의 사업 제안을 거절했고 아빠 친구분만 그 아는 형이라는 분의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어요. 저희 아빠의 귀신 같은 촉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아빠 친구분이 그 아는 형이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 쫄딱 망했다는 것이었죠. 알고 보니까 아는 형이란 사람은 정과 육범의 전문 사기꾼이었고 그래서 아빠 친구분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 말을 듣지 않은 걸 후회했다고 해요. 사실 친구분이 아는 형이라는 사람의 사업에 투자한다고 할 때 느낌이 안 좋으니 아예 투자를 하지 말거나 그도 안 되면 적당한 선에서 무리하지 않게 투자를 하라고 저희 아빠가 충고를 해줬는데 친구분이 전부 무시하시더니 결국 일이 크게 터지고 말았으니까요. 그나마 다행히 나중에 그 사기꾼을 잡아서 일부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친구분도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투자를 하게 될 때는 저희 아빠한테 괜찮은 사람인지 사람 좀 봐달라고 가끔 부탁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에게 아직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해 저희 집이 잘 산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이었죠. 저희 아빠가 보시고 예비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될 때 전부 털어놓을 생각으로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양가 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있었어요. 착하고 천사 같은 저희 예비 남편을 아빠라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요. 저희 아빠처럼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 절대로 저희 예비 남편을 싫어할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상견례장에서 저희 예비 남편을 본 저희 아빠 표정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사람 좋은 웃음으로 인사하며 고개를 숙이는데 저희 아빠가 몹시 충격을 받은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아빠는 예비 남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시곤 여러 가지를 취조하듯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최동호라고 합니다. 두 분 보시기에 제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채원이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네 혹시 우리 딸한테 숨기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빚 같은 건 없나? 혹시 말할 게 있으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야기하게. 나중에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들키면 그때는 내가 둘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당장 갈라서게 만들 테니까. 예? 제가
채원 씨한테 말하지 않은 사실이요? 아이, 설마 그런 게 있으려고요. 그리고 저 빚 같은 건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비록 채원 씨에 비해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책임지고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맞아요. 저희 아들처럼 착한 아이가 무슨 숨길 것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증하는데 채무 문제 같은 것도 전혀 없으니까 박가사돈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비 남편이나 예비 시모 모두 그때 저희 아빠의 빚이 있느냐는 말에 조금 이상하게 반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상견례 분위기는 이상하게 돌아갔고 조용히 식사를 마치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와 헤어지고 집에 도착하니까 아빠가 저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면서 거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곤 저에게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셨죠. 게다가 얼굴까지 파래하게 질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재원아, 이미 네 엄마와도 이야기 끝냈는데 나는 이 결혼 반대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안 돼. 아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상견례장에도 동호 씨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더니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야? 딸,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 네 남자친구라는 그놈 사람 아니다. 한마디로 악마라고. 내가 여태껏 본 사람 중 제일 위험한 관상이야. 그놈 주변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뺏어서 잡아먹고 죽게 만들 관상이라고.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왔지만 그놈은 딱 소시오패스 관상이다. 그러니까 너 더 위험해지기 전에 빨리 정리해라. 그 녀석에게서 달아나야 해. 세상 착한 예비 남편이 저를 잡아먹을 관상이라니. 전 아빠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빠가 한 번도 사람을 보면서 틀린 적이 없었고 저도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의 진짜 본 모습을 캐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방법을 생각해냈죠. 바로 예비 남편의 차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두는 것입니다. 요즘 녹음기는 크기가 작아서 잘만 숨기면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길게는 30시간도 내용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 정도면 저 없을 때 예비 남편이 저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 운이 좋으면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예비 남편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녹음기를 몰래 숨겨두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과 만나는 날, 예비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재빨리 자동차 뒷좌석 시트 틈에 몰래 동전만한 작은 녹음기를 켜서 숨겨놓았습니다. 예비 남편과 그날은 자연스럽게 헤어졌고요. 그리고 며칠 후 예비 남편의 자동차를 타게 되었을 때 예비 남편에게 음료수가 먹고 싶다고 심부름을 시켜서 자리를 비우게 만든 후 재빨리 뒷좌석 시트에 숨겨놓았던 녹음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녹음기를 틀어서 예비 남편의 자동차에서 녹음된 예비 남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죠. 바로 예비 시모와 나누던 대화 내용 말이에요. 그리고 전 그 내용을 듣고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예비 남편의 상상도 못한 엄청난 비밀이 녹음기에 저장되어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여자 나는 끝내주게 물었다니까. 어떻게 그런 부잣집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꼬실 수가 있었어? 우리 아들 덕에 엄마가 평생 떵떵거리며 편하게 살게 생겼다. 어떻게 꼬시긴. 이게 다 잘난 엄마의 아들의 타고난 안목 때문이지. 그냥 심심해서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채원이 그게 지 아빠랑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몰래 엿듣게 되었지 뭐야. 들어보니까 아빠가 사업하는 게 집안도 엄청 잘 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 여자만 잘 잡으면 내 팔자 펴는 건 일도 아니겠다는 생각에 내가 확 꼬셔버렸지. 어느 멍청한 자식이 채원이 낚아채기 전에. 어머나, 그랬어? 역시 우리 아들이 사람 보는 능력 하나는 타고났다니까.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다, 최고. 그런데 웃긴 게
채원이가 나랑 결혼 약속까지 해놓고 자기 집 잘 사는 걸 절대로 말 안 하더라고. 내가 뭐 채원이랑 만나기 전에 이미 탐정사무소에 의뢰해서 아빠가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또 집에 재산이 얼마인지 다 알아놨지만 나랑 결혼만 해봐. 채원이 아빠 죽으면 그 재산 전부 엄마랑 내 거 되는 거라고. 장인어른 어서 안 돌아가시나? 뭐 그전에 돈도 뜯어낼 만큼 뜯어낼 생각이지만 우린 이제 부자다 부자야. 저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의 대화 내용에 그만 자지러지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하는 행동은 사기꾼이나 범죄자가 하는 짓이나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요. 예비 남편 놈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희 집이 아빠가 사업을 해 잘 산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부터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예비 남편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에게 전부 복수를 결심하며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하도록 전부 따끔한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저는 예비 남편의 시커먼 속내를 모르는 척 연기를 하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제대로 골탕 먹일 겸 예비 남편이 싫어할 만한 일을 저질러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가 예비 남편을 만나서 저녁을 먹고 카페에 갔던 날이었는데 바로 예비 남편에게 저희 집이 망했다고 거짓말을 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심산이었죠. 자기야, 내가 사실 그동안 자기한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이제 우리 상견례도 끝냈고 부모님에게 결혼도 허락받았겠다. 자기한테 그 비밀을 밝혀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비밀이라니? 어떤 비밀인데 그래? 사실은 우리 집 잘 살아.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엄청 부자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아서 아빠가 아무한테나 집에 재산 있는 거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이제야 자기한테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자기는 그런 추잡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니잖아. 그동안 속여서 정말 미안해. 그러자 예비 남편은 제 말에 그 사실을 몰랐다는 척 깜짝 놀라는 여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곤 알고 있던 사실이면서도 저희 집이 잘 산다는 말에 입이 찢어져 좋아 죽으려는 걸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나는 하나도 몰랐네. 장인어른이 사업해서 자기 집이 잘 산다는 거 나 진짜 지금 처음 알았어. 난 그냥 자기도 나처럼 평범한 집의 사람인 줄 알았지. 하지만 자기야, 앞으로는 절대로 걱정하지 마. 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니까 난 자기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전부 상관없다고. 저기야, 정말이야? 진짜 우리 집이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어? 그렇다니까. 나 사람 돈으로 평가하는 그런 속물적인 인간 아니야. 그건 자기도 나 만나봐서 알잖아. 나 자기 집 잘 사는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 사랑해서 만났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정말 다행이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내가 고민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어. 도대체 뭔데 그래? 자기야, 편하게 말해봐. 자기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사실 우리 아빠 사업이 쫄딱 망했지 뭐야. 그래서 우리 집 지금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지 알거지 됐어. 자기 그래도 나 안 버리고 사랑해 줄 거지? 우리 결혼하는 거 맞지? 조금 전까지 제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다고 말하던 예비 남편 놈은 저희 집이 쫄딱 망했다는 말에 몹시 충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잘 사는 줄 알고 상관없다고 말했는데 제가 망했다고 하니 당황한 것이었죠. 그러다가 어느새 아무렇지 않은 척 단번에 표정을 바꿔 말하더군요. 그럼 당연히 결혼하고 말고 난 자기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무 고민하지 마.
자기 곁에는 내가 있잖아. 진짜야? 역시 나한테는 자기밖에 없다니까. 우리 자기가 최고. 제가 예비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집이 망했다고 말해서 예비 남편 놈과 예비 시모를 당황하게 만들 생각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보려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저에게 고민하지 말라고 말했던 예비 남편 놈은 저랑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자리를 비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서 제가 몰래 따라가 보니 예비 남편은 카페 뒷문으로 몰래 나가서 예비 시모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를 어떡하면 좋아? 우리 이러다가 완전 나가리 되게 생겼다고. 채훈이 집이 완전히 망했대. 그래서 지금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알거지라는 거야. 나 이제라도 결혼 못하겠다고 하고 채훈이랑 파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가니까 일단 재산이 정말로 없는 건지 알아보라고? 알겠어.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적당할 때 봐서 채훈이한테 집에 남은 재산 없는지 잘 물어볼게. 이따가 집에 가서 이야기해. 역시나 저희 집 재산을 보고 접근했던 예비 남편 놈은 저희 집이 망했다는 말에 파혼을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 놈은 예비 시모가 시킨 대로 저를 떠보았습니다. 자기야, 저기 내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러는데 자기네 집 많이 힘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이 그렇게 큰 사업을 하셨는데 남은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없어. 우리 집 진짜로 쫄딱 망했어. 그런데 자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혹시 우리 집 망했다고 하니까 나랑 헤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집에 돈 없으면 나랑 헤어지려고? 지금 나한테서 자기 도망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깟 일로 자기를 떠나겠어. 그냥 나도 같이 걱정돼서 물어본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후 예비 남편 놈은 저희 집에 남은 재산이 없다는 말에 제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예비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불려간 카페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 놈은 예전엔 볼 수 없던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자기 이제 보니까 뻔뻔하다. 가만 보니까 진짜 낯짝이 두꺼운 여자였어. 자기야, 내가 뻔뻔하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아빠 사업 힘들어서 지금 망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놓고 같이 죽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랑 파혼도 안 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냐고? 저기 분명히 우리 집 망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나 사랑한다고. 그거야. 그래도 자기네 집이 사업한다고 하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지. 그런데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서. 그러면 솔직히 아무리 자기가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그 돈 전부 어디로 가겠어? 어려운 자기네 집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어? 그러면 자기 나한테 빌붙으려고 할 거 아니야. 난 자기랑 같이 망할 생각 없으니까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난 너 같은 거지 필요 없다고. 마침내 예비 남편 놈이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예비 남편에게 매달리는 척을 했어요. 나중에 복수할 순간을 위해 정말로 저희 집이 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예비 남편놈이 저에게 준비한 종이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자기 안 돼. 나 자기랑 절대 못 헤어져.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정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 거야? 좋아. 그러면 내가 자기랑 결혼하는 대신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뭐긴. 집이 망한 자기를 받아주는 대신 자기가 해올 혼수 목록이지. 혼수 목록의 내용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망했다는 말에
떨어질 콩고물이 없다고 생각하자 저와 결혼하며 단단히 한몫 잡으려는 건지 예비 남편은 말도 안 되는 혼수 목록을 적어왔으니까요. 자기,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예단 비용 2억에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에 자동차도 외제차로 뽑아오라니. 지금 무슨 나랑 결혼해서 장사하려는 거야? 그러면 미래도 알 수 없는 망한 집안 여자 받아주는데 나도 안전한 보험 하나는 들어둬야 할 거 아니야. 정 못 해오겠으면 말고. 난 자기랑 결혼 안 해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니까. 아, 알겠어. 일단 시간 좀 줘. 부모님이랑 의논해보고 이야기해줄게.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기한은 일주일이야. 그 안에 결정해서 나한테 이야기해줘. 예비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욱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말한 예비 남편 놈의 관상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는 짓이 진짜로 소시오패스였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남편 놈의 악랄한 행동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저에게 혼수 문제로 협박 전화까지 해왔으니까요. 내가 말한 혼수는 어떻게 됐어? 너 해올 수 있는 거야? 내가 말한 기한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어.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줘. 솔직히 우리 집 망했는데 부모님 설득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대신 자기가 잘 기다려주면 내가 자기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든 다 할게. 내가 시키는 일은 뭐든 다 해? 어. 알겠어. 너 지금 한 말 나중에 물을 게 없기다. 그리고 예비 남편 놈이 말한 일주일이 지나며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예비 남편 놈을 만나 모든 진실을 밝히고 끝장낼 시간 말이에요. 저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를 만나게 되면 두 사람의 악행을 알고 있고 예비 남편 놈의 행동을 떠보기 위해 저희 집이 망한 척 했다는 사실을 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파혼 선언도 당당하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 놈과 예비 시모가 부른 장소로 찾아갔는데 저를 베껴 먹을 생각인지 비싼 레스토랑으로 예약을 잡아서 저를 불렀더라고요. 본인들이 이곳에 당할 일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희 집이 그러는데 내가 잘 지내게 생겼냐? 솔직히 네가 대기업 다닌다고 하고 너 하고 다니는 거 보니 너희 집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허락해줬던 건데 너희 집이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런 결혼 허락도 안 했다. 맞아. 자기 때문에 이게 뭐야? 나도 너가 망한 집 딸이 될 거 알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다고. 괜히 내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됐잖아. 다들 죄송해요. 그래도 기회를 주시면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너 저번에 말한 건 사실이냐? 어머니, 어떤 거요? 우리 아들한테 결혼만 해주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럼요, 어머니. 동호 씨랑 결혼하기 위해선 저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네 명의로 대출 좀 받아서 우리 아들한테 좀 줘라. 우리 아들이 직장 다니는 거 상사들도 괴롭히고 짜증난다고 자기 사업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자기, 나 사업할 수 있게 당연히 은행 가서 대출 받아줄 수 있는 거지? 대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서 내 앞에 대령하라고. 그거 보고 내가 너랑 결혼할지 안 할지 정할 테니까 날 사랑한다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지. 안 그래? 그리고 내가 말한 혼수도 전부 다 해오고. 아니면 정말 우리 헤어지는 거야? 내 말 뜻 무슨 뜻인지 알겠지? 예전에야 네가 잘 사는 집 딸인 줄 알고 잘해줬던 거니까 앞으로는 네가 나한테 잘해야 할 거야. 내가 그동안 너 비호 맞추느라고 얼마나 짜증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가 내 비호를 맞추도록 해. 알겠어. 자기 말이라면 나 뭐든지 다 들어줄게. 진짜지? 그러면 진짜로 너 은행 대출 받아서 나 사업 자금 대주는 거다?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좋아. 그러면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축하 의미로 와인이나 시켜서 짠 한번 해볼까? 그리고 당연히 오늘 여기 밥값은 네가 내는 거다. 물론 알겠어. 예비 남편 놈은 그렇게 말하면서 레스토랑에서 제일 비싼 와인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곤 저에게 정말이지 인간 쓰레기의 끝을 보여줬어요. 술도 왔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나한테 와인 한 잔 따라봐. 나도 기분 좋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 한번 마셔보자. 아무리 네가 대출도 받고 혼수들도 해온다지만 앞으로 자기 집 망해서 나한테 빌부터 설 거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제가 화를 참느라 아무 말이 없자 남편 놈은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비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왜 가만히 있어, 자기? 혹시 내가 술 따라달라고 해서 기분 나빴어? 그래서 저는 겨우 화를 억누르며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곧 울게 될 사람은 예비 남편 놈과 예비 시모가 될 테니까요. 싫기는 자기 말인데 당연히 내가 들어줘야지. 이깟 와인 따라주는 거 별것도 아닌데 뭘. 예비 남편 놈은 제가 순순히 말을 따라주자 기분이 좋았는지 아주 입이 찢어져선 말하더군요. 당연히 여자가 이래야지. 앞으로 결혼해도 지금처럼 날 깍듯이 모시며 살아야 할 거야. 이제부터 나는 하늘이고 너는 땅이야. 알겠어, 자기야. 일단 한 잔 받아. 그리고 저는 예비 남편 놈의 잔에 와인을 따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와인잔이 철철 넘치게 확 부어버렸죠. 그러자 예비 남편 놈이 제 행동에 놀랐는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와인을 이렇게 넘칠 때까지 따라? 너 혹시 나한테 앙심 품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내가 너 무시하면서 혼수에 대출까지 받아오라고 하니까 지금 일부러 나한테 그런 거 아니냐고. 이게 좋게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너 진짜 나한테 혼나볼래? 개새끼가 어디서 왈왈거려? 그 후 저는 바로 예비 남편 놈의 뺨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 놈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 때렸어? 좋게 봐주긴 뭘 좋게 봐줘. 돈 많은 여자한테 빌붙어서 재산이나 빼먹으려고 하는 자식이 어디서 잘난 척하면서 큰 소리야. 그리고 내가 미쳤냐? 너희 같은 것들한테 주려고 대출금을 받고 그 어마어마한 혼수를 해오게? 지금 말 다 했어? 너 자꾸 이런 식이다 이거지? 너 자꾸 이러면 우리 결혼 못해. 파혼이라고. 집도 망해서 별 볼 일 없는 게 너 나한테 버림받고 싶어? 우리 아들 말이 맞다. 채원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아들이랑 파혼이다. 정말 그러고 싶은 거냐? 나야말로 바라던 바다. 하자, 그 파혼. 니들 같은 개차반 같은 것들이랑 오늘로써 인연도 끊고 아주 좋네.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지금 파혼하면 손해보는 게 누군지 알고나 그러는 거야? 네가 곱게 자라서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나야 능력이 되니까 너랑 헤어져도 너보다 훨씬 괜찮고 능력 있는 여자 만날 수 있지만 너는 아니라고. 집안 망해서 알거지된 너 같은 걸 나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아줄 것 같아? 네가 아무리 능력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봤자 사업 망한 네 아빠 빚 갚아주다가 끝날 거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나보다 돈도 못 버는 자식이 무슨 말이 많아. 그리고 평생 혼자 살게 되는 건 앞으로 네가 되겠지. 누가 너처럼 여자 집안 재산만 노리는 인간 말종 자식이랑 결혼하려고 하겠냐? 차라리 평생 혼자 살고 만다. 그리고 누가 그래? 우리 집이 망한다고. 누구긴? 네가 너희 집 망했다고 나한테 안 그랬어? 어디 나 잃고 평생 거지처럼 살아봐라. 사실은 우리 집 안 망했거든. 너가 우리 집 재산 노리고 나한테 접근한 거 알아서 네 본색 보려고 우리 집 망한 척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이 망하지 않았다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승질 내니까 괜히 나한테 큰 소리 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아니, 내가 말하는 거 전부 다 진짠데? 사실 우리 아빠가 사람을 볼 줄 아시거든. 그런데 우리 아빠가 그러더라고. 상견례 자리에서 네 얼굴 보더니 관성이 너무 안 좋다면서 아빠가 본 사람 중에 최악이라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있는 것까지 전부 뺏어서 잡아먹을 인간 같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너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아보려고 내가 우리 집 망했다고 거짓말한 거였다? 그런데 우리 아빠 말이 정말이었어. 그러자 예비 남편 놈이며 예비 시모까지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이 망하지 않았다는 말에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제 앞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본심을 드러내며 악랄하게 굴었으니 크게 실수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해줬죠. 사람이 좋은 것 같아서 솔직히 사람 보는데 조건 보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성품 하나 보고 내 능력이나 우리 집안보다 못한 너랑 니놈 집 사정 전부 알고도 결혼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집 망했다고 하자마자 너랑 네 엄마가 진짜 꼴값이더라. 그것도 내가 망했다고까지 말했는데도 나한테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탈탈 털어서 뺏어가려는 것도 모자라. 나 무시하면서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노예처럼 부리려 먹으려고 했지? 그러니까 이 파혼 내가 없는다. 오늘로써 너랑 나 영원히 끝이야. 파혼은 절대 안 돼.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나 아직 자기 사랑한다고.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네가 우리 아빠 사업해서 우리 집 잘 사는 거 알고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네가 우리 집 잘 사는 거 알고 접근했던 거 진작 알고 있었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물론 자기 하고 다니는 거 보면서 어느 정도 사는 건 예상했었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자기 집이 사업해서 잘 사는 것까지 정말 몰랐다고. 나 정말로 자기 하나 보고 사랑한 거야. 과연 그럴까? 너 이거나 듣고 말해. 저는 바로 제가 예비 남편 차에 몰래 숨겨서 녹음했던 녹음기를 꺼내서 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비 남편 놈이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해 집이 잘 산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접근했다고 말하면서 저희 집안 재산을 뜯어낼 궁리를 하고 있던 예비 시모와의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죠. 그러자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모 모두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예비 남편 놈이 저희 집 재산을 노리며 저에게 접근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웃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저에게 모든 걸 들키자 갑자기 예비 남편 놈이랑 예비 시모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싹싹 빌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야, 미안해. 그래도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빌게. 자기 집 아직 안 망하고 잘 사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까불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정을 봐서라도 자기가 나 좀 봐주면 안 될까? 앞으로 내가 자기를 공주님 모시듯 깍듯이 모시며 살게. 억울해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그래, 채원아. 우리 아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 어차피 상견례까지 다 했는데 서로 잘못했던 것들은 전부 잊고 새로 시작하면 안 되겠니? 우리 앞으로도 잘해보자꾸나. 너 그냥 우리 집에 맨몸으로 와도 된다. 대출도 안 받아도 돼. 그래, 자기야. 우리 엄마 말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는 거지? 그 모습에 저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들아. 잘해보기는 뭘 잘해봐. 이미 버스 떠난 지 오래인데 영원히 안녕이다 이것들아. 그리고 저는 제가 와인잔에 가득 달았던 와인을 예비 남편 놈과 예비 시모 얼굴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유유히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죠. 그 후 저는 아빠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나 지금 헤어지고 나왔어. 아빠 아니었으면 나 정말 이상한 작자랑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며 살 뻔했어. 아빠, 고맙습니다. 고맙긴. 우리 딸 일인데 아빠가 당연히 알려줘야지. 그래도 우리 딸 멋지네.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랑 끝내기 어려웠을 텐데 씩씩하게 잘 끝내고 오고. 괘씸한 것들, 우리 딸 속에서 인생 망치려고 하더니 아주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쌤통이야. 딸, 그런 놈은 깔끔하게 잊어버려. 세상에 그런 나쁜 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딸한테 맞는 진짜 좋은 남자 나타날 테니까.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 딸 사랑해. 응, 아빠, 당연하지. 나 씩씩하게 잘 살아볼게. 나도 아빠 사랑해. 그렇게 저는 관상을 잘 보는 아빠 덕분에 예비 남편 놈과 파혼을 하며 인생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에게 예비 남편 놈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하청업체에 몰래 뇌물을 받다가 걸렸다는 이야기였어요. 게다가 아래 직원들도 많이 괴롭혀서 사내 평판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 처벌까지 받아서 전과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깨에 소문이나 받아주는 것도 없고 예비 남편은 현재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이 그동안 도박에 손을 댔다가 빚까지 져서 집까지 날리고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고 현재는 두 사람 다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무리한 혼수와 돈을 요구했었나 봅니다.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악랄하게 굴다가 결국 천벌을 받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예비 남편과 파혼 후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비 남편과의 일로 충격을 받고 마음도 달랠 겸 보육원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지금의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외국계 계열회사에 다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격도 좋고 처음부터 저에게 잘해주었는데 저는 과거 전 예비 남편의 일도 있고 해서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저를 일찍 포기하게 만들려고 만날 때마다 집에 돈이 없는 것처럼 후줄근한 모습으로 만나곤 했는데 저희 집이 어려운 줄 알고 본인 적금까지 깨서 저를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그 예쁜 마음에 저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고 저희 과거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과거의 상처를 자기 상처처럼 같이 아파해 주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더욱 저희 남편에게 반하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아빠가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빠는 저희 남편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시더니 평생 아내 마음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면서요. 그리고 역시나 아빠 말처럼 저는 현재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 지금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건 정말 좋지 않은 일 같아요. 우리 모두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배경이나 조건보다는 사람 자체로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니까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